우리 친구들이, 동료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앞장서 주십시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서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 국회 앞에서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의 교사분들이 모인 집회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 앞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전국 곳곳에서 이 서희초 교사 관련 49제 추모 행사가 많이 열렸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자, 일단 영상으로 좀 소개해 드렸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집회 모습부터 좀 다룬 기사가 오늘 꽤 있는데요. 화면 좀 일단 보는데 저 화면에 글자가 아니고요. 이 사진을 좀 봐주세요. 배경으로 사진. 저 국회 앞에 있었던 그제 있었던 집회 모습인데요. 저런 정도로 이렇게 뭐랄까요? 저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가 질서가 잡혔다고요? 저런 집회가 있어서 사실은 최근의 집회 모습에서 보기가 좀 드물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게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인데요. 이 정해진 시간 그대로 주셨겠고요. 그다음에 그 구획을 나눈 공간 그대로 주셨고요. 그리고 경찰들이 딱히 할 일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경찰들한테 교사분들이 고맙다 뭐 이렇게 표시해서 집회 일단 내용을 떠나서 집회 형식을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모범적인 집회 정석이 아니냐. 역시 교사들의 집회는 다루기는 뭐가 다르다. 뭐 이런 좀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일단 뭐 집회 모습이 항공사진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집회의 교과서 보여준 교사들. 일단 교사 단체들, 교사분들이 주도한 단체. 그래서 정치적 메시지는 일절 나오지 않았다. 특히요. 이날 민주당 의원분들 몇몇 분들이 약간 좀 뭐 지원, 동조 이런 취지로 집회에 참석했다 그래요. 그러나 집회 측에서요. 주최 측에서 마이크를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발언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자칫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주장이 나오면서 오염될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해서 일절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체 질서 유지했고요. 집회 시간 엄격히 지켰고요. 그리고 2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끝난 뒤에 쓰레기 하나 나오지 않았다. 싹 다 가져갔다. 이런 취재 내용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일단 집회 모습도 모습이지만요. 네네. 일단 정치인들이 일부 참석을 했거든요. 뭐 물론 저 초청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석했다 그래요. 근데 일절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덕분에 이거 정치 공방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이 지금 교육 현장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웅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침묵으로 웅변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근데 사실 저만 해도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뭐 몇십 년 됐잖아요. 예. 뭐 4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애들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그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 어떤지 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저희 때 생각만 해가지고 그냥 우리 때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맞기도 많이 맞고. 그때 선생님들이 엄했죠. 아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딱 지나가면 피하기 바빴고 저희만 그랬습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선생님이 오라가라 하면 아주 뭐 큰일 난 것처럼 학교에서 전화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형식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구나. 그러니까 역시 선생님들은 다르구나. 그런데 저런 선생님들이 저렇게 모일 정도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있구나. 우리가 모를 정도로 교육 현장이 심각하구나.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뭐 세게 이야기 안 하고 뭐 고래고래 소리 안 지르고 그래도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한테 느끼는 그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알고 선생님을 존경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지식이 주입이 된다고 한들 그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권이 확립이 되는 것은 뭐 우선적으로 선생님들한테도 필요한 것이지만 종국적으로 교권이 확립되는 가장 종국적인 혜택은
결국은 학생들이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이 더욱더 확립이 돼야 된다. 예. 저는 그런 것을 오늘 이제 집회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느꼈습니다. 추가로 하나 정혁신 변호사. 오늘 집회 지난 주말에도 있었지만요. 지난 네. 주말은 휴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휴일이 아니라 평일이에요. 네.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선생님들이 학교에 계셨어야 되는 시간에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연가, 병가 이런 걸 통해서 오늘 하루를 빠지고 오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당국에서는 이거는 좀 불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불법성이 있을까?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했다고 하면 예. 학교에 연가를 내지 않고 참석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뭐 징계 사유가 되겠죠. 하지만 제가 딱 보니까 선생님들이 연가나 이렇게 제대로 된 절차는 다 밟았을 것 같고 밟았다고 했고요. 형식.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참가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참석한 선생님들도 많대요.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선생님들이 딱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더 설득력이 일반 사람들한테 시위라고 하는 건 나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시위잖아요. 그 시위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100분, 10분 그 달성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사실 이 교사분들이 보여준 저런 집회 또 뭐 시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런 모습이 오히려 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정부도 사실 딱히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제 또 비교를 합니다. 우리나라 시위하면은 또 굉장히 거칠고 폭력성이 나타나고 막 충돌 다치고 막 이런 거 연상되잖아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이거 민주노총 집회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민주노총이 1박 2일 집회를 하면서 노상방뇨든 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눈살을 하룻밤을 자니까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모습이 하는 나타났죠. 밤늦게까지 집회를 하면서 뭐 일부 술도 마시는 분도 있고 뭐 바로 근처에서 화장실에 가지 않고 뭐 소변을 보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컸고 비판의 대상이 됐고 만약 이번 집회도 만약에 이게 뭐 정교조나 어떤 정치색이 있는 교사 집단 단체에서 앞장섰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정치적 논란 때문에 말하자면 진솔한 어떤 평교사들의 어떤 그 의지들이 표출이 잘 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것인데 아예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것. 또 어떤 집단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집단으로 보여지는 게 교사 집단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자기 검열이 있었다는 것. 또 부분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간호사들의 집회도 교사 못지않게 아주 질서정연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교사들 그 모임이 더 이제 질서정연하고 또 더군다나 이게 지금 추모 집회 같은 의미를 또 같이 띠고 있기 때문에 숙연해야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돌아가신 분 교사님들에게는 아마 안타까움이 많은 이 계기를 통해서 한국 그 교육단체 혹은 한국 교사들의 지위, 교권과 교육 제도 전반을 전체적으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근데 지금 뭐 그 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초등학교부터 있는 게 아니라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미 다 교사들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갑질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그 부모들이 말하자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다녔던 아이들한테 했던 행태가 그대로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교사의 권익을 오히려 줄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사실은 지난 주말마다 집회가 있었고요. 오늘도 열린 거예요. 오늘 평일날 열린 거죠. 그런데 이 집회 모습 사실은 주장은 많이 있었지만 민폐도 없었고요. 정치색도 없었다. 보기 드문 집회가 열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가를 좀 하시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이 교사분들이 주장하는 바 교권 회복 방안 이거 사실 정치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오늘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 얻은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육부에 경고합니다. 오늘 전국의 선생님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지난주부터 강조했듯이 교육부가 선생님들의 집회 참여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중징계와 형사 고발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민주당은 강한 방법으로 교육부의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선생님들의 절규를 절실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듣기 바랍니다. 여야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여야 지도부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 두 분 들어봤는데요. 뭐 딱히 그냥 잘 듣겠다만 있지 이게 뭐가 없네요, 말은. 이런 가운데요. 지난 주말 최근 나흘 사이에 정말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또 벌어졌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요 서울 양천 지역 초등교사 지난달 30일 유명을 달리하셨고요. 군산 지역, 전북 군산 지역 초등교사 역시 지난 1일 사망하셨고요. 그리고 어제는 용인 지역 고등교사 사망. 극단적 선택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왜 그러는지 지금 따져보고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런 비극에 이르기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일단 많은 분들이 뭔가 떠올리시는 게 있잖아요. 지금요. 이거 또 뭐지? 지금 알아보고들 있고 따져보고들 있다고 그럽니다. 자,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반복되고 있고 교사분들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요. 교권 회복 관련된 조치 하나로 뭘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게 통화 연결음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학교에 전화 걸면 딱히 뭐가 없는데 앞으로는 학교에 전화를 걸게 되면요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학교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연결음이 6가지 정도가 지금 선택이 됐대요. 그래서 학교나 당국에서 고를 수가 있게 됐답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좀 전해 드렸습니다. 저런 학교에 전화 걸면 앞으로 저런 통화 연결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화 거신 분 잘 생각해서 말씀하세요. 약간 이런 취지 같은데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이거 가지고 될까요, 이거? 선생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14라든지 여러 가지 그 텔레마케터들한테 쓰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교사한테 쓰겠다라고 하는 저런 것이죠. 걸 전화 걸면 나온 데가 있죠. 그렇죠. 저런 것을 전화했을 때 욕설이라든지 이렇게 혹시나 타인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조심해서 해라. 이것은 형사고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안내음을 지금 학교에다가도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필요는 한 건 맞는데 저것만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 드네요. 저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사실 저걸 안내 안 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런 학부모들이 직접 선생님 번호를 획득해서 핸드폰 번호.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할 때 이런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민원을 넣을 때 저런 안내 멘트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당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전혀 이 해결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뭐 그 전에 당연히 선생님한테 직접 통화할 수 없게끔 만든다든지 모든 민원들은 학교를 통해서 하게끔 한다든지 뭐 그런 대책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 통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직접적으로 통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해당 부분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라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회를 해서 굉장히 질서 정연한 집회를 진행했고 추모 집회도 같이 진행했는데 여기서 보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부터 이뤄내고 교육부가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에 현안 진단, 악성 민원만 일단 막아보자 하는 심산에서 이렇게 뭐 통화 연결음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사실 탁상 행정에 지나지 않고 빨리 이 해당 문제를 덮어놓고 다음 거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듣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 만한 정책들, 법 개정 사항들까지 명확하게 발표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마 저 통화 연결음만 대책은 아니겠죠? 더 있겠죠? 설마요. 아직 발표 안 하신 것도 있고 준비한 것도 설마 있겠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오늘 교사분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또 비슷한 모습 있어서는 안 되는데 또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이런 내용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집회가 아마 진행 중일 거예요. 지금요.